여담인데 잡스 형님이 만약에 사람형 로봇 혹은 그냥 일반 로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분은 이런 쪽 로봇을 만들었을 것 같다. 테슬라처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PLC를 쓰지 말아라. 저는 애플이라는 회사의 성공 요인은 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이 길로 한번 가볼게라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혁신을 하는 사람이고 벤처기업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쪽으로 돈이 과연 들어오느냐 쉽게, 이게 사실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이게 어려워요. 솔직히 그건 어렵고, 그 이유 중 하나는 투자 자금 자체가, 이분들도 물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투자했다 실패하면은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분들도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포트폴리오가 깨지거나 이제 금이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안 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실패가 돼버리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책임을 진다는 게 좀 애매한 말인데, 네. 뱉어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의 문화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실패자 그냥 이런 거예요. 너는 실패한 놈, 다시는 어깨에 발붙이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소위 어떤 예가 있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국제과제라고 해서 국가과제 같은 거 하잖아요. 옛날에는 정량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로봇을 만드는데 얘가 정밀도가 내가 목표로 한 게 뭐 1mm다. 내가 미리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됐어요. 이렇게 실패를 하면은 페널티를 받아요. 근데 물론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실패했다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증빙이 되면은 성실 실패라고 하는데, 벌써 어감 자체가 실패잖아요. 뭘 성실 실패야? 너는 실패자인데, 그냥 이미 실패자인데 뭘 성실 실패야? 그래서 페널티는 없애주지만 그 실패가 아니라고 하나요? 어감이 아니잖아요. 벌써 얘는 차라리 도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해가지고 혁신자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지, 이걸 성실 실패라고 부르면 누가 하겠냐고. 이걸 갖다가 저는 차라리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얘가 실패한 기업이면 얘한테 더 뭔가 보상을 해주는 거. 얘는 그래도 굉장히 어떤 모험적인 거라든지 혁신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니까 또 높이 평가받아야 되라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화 때문에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제 SI 투자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죠. 그게 못 일어나는 이유는 기업의 인지도가 낮아서인가요? 아니요, 일단 기업 내에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쉽지 않은데, 맞아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SI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SI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일단 1차적인 문제는 그 안에서도 책임 라인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워낙 명문대가 많다 보니까 학교의 기금이라든지 이걸로 만들어지는 투자 펀드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성격은 다르죠, 우리나라랑. 사실 세금 갖다 투자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되게 후진국형 투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펀드가 많고 또 기업이 만든 펀드도 많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혁신성을 인정받고 실패해도 좋다는 식의 투자가 이루어질 때 저는 이제 그런 가치가 인정받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멘토 로봇이 다양한 것들을 되게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진짜 혁신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뭐 디자인적인 것도 이제 세계 최초로 사각형의 그런 것도 네.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원통형 스카라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고, 뭐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를 이제 제품화 시킨 거는 처음이죠. 이제 뭐 이것저것 최초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 일단 똑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향은 비슷하더라도 일단 항상 다른 방법으로, 꼴은 같더라도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꼴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했던 길이 그게 정말 숏컷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숏컷을 찾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향은 같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사회 문화. 이게 어렵죠. 되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하게 살는 이제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바뀌어야 될 텐데 뭐 어렵네요. 저희가 지금 한 말을 굉장히 동의하시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혁신적인 것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 조언?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 계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데 나가는 것 자체를 되게 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왜냐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랑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더 많은 사회적인 높은 지위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이제 현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젊은 분들에서 저의 이런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대놓고서 이렇게 막 활동을 하실 나이는 대부분 아니실 거예요. 이제 사회라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드린다면은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어딘가에 있다. 내 생각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지금 사회 표면적으로는 내가 찾기 힘들지라도 지구 어딘가에 분명히 있으니 그거에 대해 좌절하지 말고 꼭 찾아서 내 편을 만들고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하고 싶으신 걸 하시면 저는 성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저희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말고 용기 있게 뭔가 도전해 나가는 그런 좋은 말씀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신 거 아니시죠? 약간 울컥했어요. 진짜 울컥했어요. 갑자기 막 부마등이 여담인데 잡스 형님이 만약에 사람형 로봇 혹은 그냥 일반 로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분은 이런 쪽 로봇을 만들었을 것 같다. 테슬라처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PLC를 쓰지 말아라. 저는 애플이라는 회사의 성공 요인은 저는 UX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플의 역사를 보면 마우스를 처음 만든 게 애플입니다. 일단 마우스가 없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이걸 쓰면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다. 단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플이 정말 기술적으로 지금이야 뭐 이제 당연히 빅테크 기업이 됐으니까 이런저런 걸 많이 하는데 그걸 떠나서 시작 자체는 내가 고객을 어떻게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가 저는 애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UX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이 폰이 좋습니다. 솔직히 성능은 너무 좋아요. 제가 저 폰 두 개 다 쓰지 않습니까? 좋아요. 애플보다 솔직히 삼성폰 성능, 퍼포먼스, 정량 평가로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인정받는 게 저는 그 되게 미묘한 UX의 차이 같아요. 우리가 쓰게 하는 방법이 기존 거보다 더 편할 거야. 전 이게 되게 안 어려워 보이는 혁신이거든요. 근데 가던 길만 가면 사람들이 이 길을 안 간단 말이에요. 애플이 혁신의 아이콘인 이유는 이 길을 가니까. 그래서 PLC를 없애라는 거예요. PLC 워낙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PLC 쓰면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예요. 가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혁신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사실 거의 마지막 엔딩으로 이제 끝나긴 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민트로봇은 과연 파이어니어한 기업인가? 저는 파이어니어 하려고 하는데 점점 제 회사만의 회사가 아닌 게 되버리다 보니 이런 의견을 좀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공학자다 보니까 벡터가 중요하거든요. 벡터라는 건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 한 방향으로 가서 힘이 똑같다고 하면은 한 방향으로 쭉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방향이 나뉘어요. 그러면 이제 벡터의 확판이라고 하죠. 화살표의 크기가 작아져서 멀리 못 가게 돼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대표님이 어쨌든 창업자시고 하시니까 대표님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가치, 철학을 좀 뭔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나 그리고 직원들, 임원들이 좀 많아지면은 더 그런 방향으로 또 나아갈 수 있죠. 그렇죠. 힘이 이제 방향성이 같아지면 화살표의 크기가 커지는 게 이제 벡터의 형식이니까 그런 분들을 찾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 이것도 하는 거예요. 꼭 우리 내주면에 없다 하더라고요. 지구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할 테니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보시고 되게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너는 나랑 같이 가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협의체든 뭐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면 저도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없지 않다고 믿습니다. 처음엔 되게 그것 때문에 좌절감이 심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좀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석 대표님을 모시고 굉장히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나눴고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